최근에 이제 영테크 사업입니다. 이것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재무 관리를 돕기 위한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연간 한 30억씩 쓰면서 1만 명에게 제공하는 이런 걸 4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근데 이러한 개인 재무 관리가 실은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계층들에서도 누려야 되는 혜택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기반으로 여전히 해왔듯이 그대로만 유지가 되다 보면은 확장성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저기 한국에서 창업하기 전에 두바이 쪽 현지 정부에서 컴플라이언스 오디트 정무 쪽이 있었는데 2007년하고 작년에 시장님 이제 두바이 방문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작년 특히 두바이 그 테크노 서밋 때 그 스피치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그 핀테크 그 테크노 빅뱅 그 메시지 부분들 굉장히 저 감명 깊게 먼저 경청했습니다. 그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여의도 특구 부분들에 있어서 제 실은 이제 집이 여의도인지라 제가 너무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점 역시 감사드립니다.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그 요청 그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현재 그 시큐리티 토큰 STO 영역 부분들에서 있어서 토큰 증권 영역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 건데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 두바이 쪽하고 한국 쪽하고 이제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 스텝 정도가 더 한국 쪽이 좀 늦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님이 한번 그런 고견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. 전 시장님을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뵀었는데요. 그때 서울시 환경상 녹색 기술 분야의 우수상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저희는 기후 핀테크 스타트업이고요. 도심이나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감축량을 계산해서 배출권을 크레디트 시킨 다음에 이걸 수익화시켜서 다시 재원으로 쓰는 이런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. 지금 뭐 스마트 시티 사업이나 환경부 탄소 중립 선도 도시에 저희 플랫폼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랑 좀 협업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. 저희 배출량을 측정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핵심인데 서울시 갖고 있는 교통 데이터나 물류 데이터나 뭐 에너지나 건물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또 지자체들이 재원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스타트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전직이 공무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, 근데 서울 핀테크랩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. 아마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입주 시설보다 가장 잘 운영되고 가장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서핀랩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인정받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피스아워 해가지고 이제 금감회를 계속 또 금융권 쉽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저희는 지금 차세대 신혼인증 서비스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 목적이 이제 글로벌 진출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. 작년에 이제 서핀랩 도움으로 싱가포르도 가고 해외 진출 많이 했는데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갖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네트워크도 당연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혹시나 서울시에서 혹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이제 해외 각국마다 핀테크 영역의 라이센스가 좀 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되게 얻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각 나라별 시들과 뭐 연합을 하든 뭐 제휴를 해서 저희가 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업은 스타트업인데 대부분 중소벤처와 달리 저희는 주무부처가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뭔가 지원을 받고 뭐 밭을 갈군다고 치면은 이제 비료나 이제 물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제초제부터 뿌리고 일구는 입장이라서요. 저희는 당국에 좀 일단 규제 완화를 위해서 특히 규모나 이제
업권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등 규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융 샌드박스를 지원받을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업권에 대한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그 스타트업권들의 이제 금융 샌드박스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를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런 걸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, 또 저희가 주무부처가 금융 당국이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와 달리 저희가 지원액이 크지 않습니다. 한 연간 126억 정도인데요. 그걸 만약에 서울시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많이 늘려주셔서 저희 스타트업권들이 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또 김재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규제가 좀 심하다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계속 여기 스타트업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. 이게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 센터박스 혁신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심사 과정이 3단계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신청 자격을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성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은 인적 물적 자본 요건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신청 단계에서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, 과거에.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이제 이 심사 절차를 좀 대폭 개선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좀 같이 1, 2단계를 같이 봐가지고 자본 요건이나 이제 물적 요건이 좀 약해도 바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바꿨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스타트업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태 대표님께서 물적 요건의 비용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부분도 과거에 규제가 10년 전에 감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낡았습니다. 낡아서 이제 디지털 혁신이 좀 이루어지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좀 서비스가 확장되도록 작년 8월달부터 우리 망분리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1단계를 좀 완화를 좀 하고 있고요. 그 생성 AI라든지 사스 이런 것들이 좀 적극 활용되도록 지금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금융회사하고 이제 제휴할 때 아무래도 전통적인 업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융합이 잘 되도록 그 제도 이런 개선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. 하고 그리고 저기 원 내에 한 2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 국장급 그 자문관들을 9명 정도를 해서 현장 지원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의 서울랩이라든지 핀테크 지원센터 이런 데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뭐 제도라든지 혁신 서비스 신청할 때 뭐 자문 절차, 혁신성 그 심사 포인트 이런 부분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네. 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거를 다 가부간에 판단할 능력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겠네요. 디테일을 알아야 뭐 그 실수 없이 챙겨서 가부간에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디테일을 챙기고 있지는 못합니다. 사실은 뭐 자료를 잔뜩 줬는데 오면서 읽어도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경제실장님이 결정해 주실 거다 말씀드렸는데 경제실장님도 다 모르는 거 많을 거예요. 과장님, 팀장님들이 알아서 도와줄 건 챙겨 주실 텐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득 이런 규제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규제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이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서 과거에 만들었던 규정들, 원칙들은 이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 당연히 폐지하거나 변경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부지런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기존 업계에 있었던 분들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 퇴직 후에 일자리 마련에 욕심도 바탕에 있을 것이고 뭐 가지가지 이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욕구와 탐욕들이 또 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서 당연히 바꿔야 될 것들을 모르는 척 눈 감고 있는 규제들이 꽤 있다는 느낌이 벌써 잠깐 이야기하는데도
머리를 스쳐가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뭉뚱그려서 아까 모두의 서비스 정부의 스피릿으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하여튼 금융이라는 데도 뭐 예외가 아니라서 이런 규제가 다 제때제때 혁파가 돼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고통을 받지 않고 아마 날개를 달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새겨 듣겠고요. 아까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. 영테크를 좀 그 연령대를 높여가지고 다변화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테크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연령대가 있겠어요. 그리고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수업료를 내고 이제 비로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기초교육이라도 좀 제대로 받고 그 손실을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점은 제가 따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하시느라고 아마 답답했던 얘기들은 다 접어두고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고요. 이런 만남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속의 마음들이 잘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들 많으십니다.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파이팅 한번 하실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